적어주시면 제가 Let me 보도록 move 하겠습니다. through. 안녕하세요. 국내외 영어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클래스박스 세미나.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리딩 스킬이 반드시 향상되는 리딩 오션스 학습법과 액티비티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자, 다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업 중에는 어떻게 녹여놔야 되지? 이런 궁금증 제가 싹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실까요? 오늘의 차례예요. 리딩 오션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수업 중에 리딩 오션스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수업 중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네, 가능합니다. 자, 수업 중 리딩 오션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좀 진부한 거 말고요. 좀 새로운 것들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독은 왜 좋을까요, 여러분? 다독 좋은 건 다 알죠. 그런데 과연 왜 좋을까요? 제가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왼쪽에 있는 프레임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information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들이죠. relaxing 이거는 조금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relaxing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금 생각은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relaxing 합의로 취미로 이런 리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 키워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knowledge 그리고 reading things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좀 잘 다가오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information, 그렇죠. 그리고 learning, 그리고 stories, read, knowledge, 뭐 이 정도로만 보게 된다면 저는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information 위에 있는 interesting. 네, 그리고 pleasure.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자, relaxing이 된다.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너무너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쯤에 세로로 적혀져 있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entertainment. 정말 너무 좋죠. 저희도 리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저희는 knowledge를 좀 지식 습득의 그거를 좀 더 많이 추구를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리딩에 대해서 좀 재미를 많이 못 느끼는 편이에요. 나의 인생 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나에게 영감을 준 이런 책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나에게 릴렉싱을 준 책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딱히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영어 다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들어가면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지죠. 저는 특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게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이 세계관을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트라이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문물이 딱 오면 영어가 붙어서 오지만 아이들은 좀 쉽게 습득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리딩 오션스를 통해서 그러한 패스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좀 제가 좋아하는 쿼트를 가지고 왔어요. An hour spent reading is one stolen from paradise. 자, 1시간의 책 읽는 시간은 뭐예요? 낙원에서의 1시간을 뺏어오는 것과 같다. 저희의 리딩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럼 다독이 왜 좋을까라고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자, 하버드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를 해서 픽션 리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사람들의 공감, 유대감, 마음 이론과 비판적 사고 개발이 일어난대요. 저는 픽션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에요? EQ 쪽이죠. 네, EQ 쪽을 좀 많이 만져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이론 그리고 비판적 사고 개발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non-fiction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지극히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삶의 교훈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넌픽션을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집중력 향상이 이루어진다. 왜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거를 저는 다독에서 좀 풀어내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져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게가 안 좋게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이거를 말로 풀어내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뇌가 업그레이드 된대요. 두뇌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는 저희가 딱히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리딩 오션스 컨텐츠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할까? 당연히 리딩 오션스 안에는요. 픽션, non-fiction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권수가 들어가 있다고? 이런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는데? 네, 저는 리딩 오션스를 꽤 몇 해 전부터 3, 4년 해 전부터 알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었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물론 워낙이나 코어 컨텐츠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 정도겠거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개발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서 다독 컨텐츠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일단 Compass Children's Classic 해서 그레이드 1에만 해당되는 이런 클래식한 저희 이제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우화 내지는 그렇죠. 그 고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쉬운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영어로 쉬운 버전의 고전들을 쉽게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Compass Readers 같은 경우는 grade 1 to 4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다독을 시키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파닉스 1학년, 2학년 친구들부터 다독을 많이 하고 스킬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4, 5학년 아이들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코어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unshine Readers 이거는 그냥 유명하죠. 네, 애정합니다. 조이 콜리.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쓰신 것 같은 게 Sunshine Readers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브라이트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K부터 보통 이제 grade 4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이 Future Classical Readers 같은 경우에는 grade 1부터 challenge까지 나와 있는데요. 챌린지 레벨 같은 정도는 6학년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좀 잘하는 친구들은 4학년 이상인데도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Alpha Readers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Science나 Social Studies 혹은 PE 이런 종류의 그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약간 이과 성향을 가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걸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편식이 되게 심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싶어 해요. 혹은 아직은 편식이 있기 전인데 편식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좀 뉘앙스가. 네. 근데 뭐냐면 자기는 좀 이런 유치한 거는 안 봤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거. 내지는 이런 내용은 뭐예요? 이런 것들. 아이들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편식을 조금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식이 변합니다. 네.
아이들이 리딩 스타일이 변해요. 그러니까 편식이라고 하면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굳이 변하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죠. 그런데 리딩 같은 경우는 되게 편식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편식 있다 저런 편식 있다 이렇게 되기도 해요. 예를 하나 들어주면 저희 이제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사이언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이언스만 읽겠대요. 오케이,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사이언스만 이제 골라서 읽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어느 순간 선생님 저 이제 근데 딴 거 좀 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론이지 라고 했더니 정말 사이언스와는 조금 다른 성향의 정말 유치찬란한 그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편식만으로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한 게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 부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마음껏 저희는 어떻게 한다? 활용을 한다. 네, 그래서 아이들 편, 아이들 표 의 어떤 다독이 이루어지게끔 두셔도 좋습니다. 네, 이것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리더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PYP 리더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Little Sprout 리더스, Nursery Rhyme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네, Nursery Rhyme하고 파닉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유치해요. 막 이래요. 뭐 자기네들은 다 막 4, 5살 때 뗐대요. 뭘 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유치한 어떤 이런 거는 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따라서 불러볼까 하면 어떡해요? 잘 못 따라하죠. 그죠? 왜냐하면 nursery rhyme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유를 다닌다거나 그러면 이런 건 좀 번외로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 않고 일반 유치원을 좀 다니고 뭐 거기서 그냥 한두 개 정도 틀어주고 그러면은 애들이 뭐 유치원 때 들어봤어요. 끄덕끄덕 하고 이제 끝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센텐스나 이런 것들 한번 봐볼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잘 모르죠. 처음에 이제 보시면 리딩 오션스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책으로 나와요. 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nursery rhyme인 걸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모르다가 row the boat 이러면서 쭉 가다가 뭐 왜 하래요? 뭐 노를 저으래요. 뭐 이러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뒤쪽에 이제 가서 보면은 네. 아이들이 눈치를 채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 이런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켜주고 그러면은 이 노래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게요. 흥얼거려요. 한번 봤잖아요, 책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풀이도 조금 했다는 거죠. 하고 이제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애들이 흥얼흥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먼저 nursery rhyme이야 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을 보여주면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순서로 바꿔서 지금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이게 이렇게 책으로 있던 건데 이거를 노래로 만들었네 이렇게 인식 전환이 되더라고요. 뭐 사실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이유는 없어요 저희가 그죠? 네, 아이들이 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nursery rhym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유용한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고학년 아이들한테도 조금 이거를 보여주는 편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캐럴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네, 약간 레벨이 낮은 것부터 레벨이 높은 것까지 선정을 해서 저희는 조금 들려주는 편이고 이거를 외워오라고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은 뭐 유치해요,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 자산이 된다라는 건 저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캐럴을 영어로 한 곡쯤은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센스.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여서 nursery rhyme 같은 경우는 굳이 책을 보라고 하지 않아도 nursery rhyme은 레벨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 1, 2, 3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reading oceans 안에서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레벨이 꽤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10 이상의 레벨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가지고 저거 한번 보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파닉스 같은 경우도 너무 좋죠. 자, 파닉스가 리딩 오션스 그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파닉스를 배우고 있는 애들에게 나 이거 알아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조금 배웠는데 아직은 살짝 부족한 아이들 있잖아. 어머, 이 발음을 꼭 못하네. 그러면 그 발음에 대해서 좀 돌아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내밀면 저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리딩 오션스에서 이거 한 권 보고 오자 하면은 오케이가 된다는 거죠. 왜? 재밌거든. 일단 그렇죠. 태블릿으로 하는 숙제는 애들은 다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Art Classic Stories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스킬북 7점과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스킬북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이게 가능해? 이랬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곧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책이 좋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저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카운트를 했어요. 카운트를 했더니 1329권이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저 이렇게 많은 권수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편식을 해도 편식이 안 되게끔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이 Young Learners Class Reader의 레벨 5 정도 되는데요. 여기 안에 The Legend of Sleepy Hollow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에서 위너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책으로 뽑힌 거죠.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진짜? 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박스 그 게시판 안에 제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오션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수업 내에서 자기주도 다독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이제 무레벨이라고 하죠. 무레벨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가는데 그럴 때 자기주도 다독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숙제 베이스 다독 리딩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두 번째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스피킹을 조금 늘려보고 싶어서 이제 첫 번째 수업 내 자기주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씩 섞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섞어서 쓰고 있다가 한번 이제 조금 편차를 나눠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업 내에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중 활용이에요. 자기 주도 다독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책을 읽고 이제 퀴즈나 이런 것들을 풀게 되는 거죠. 풀게 되는 과정들을 다 한번 이렇게 봤더니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20분에서 30분 이제 글밥에 상관없이 이렇게 조금 시간대가 되고 주로 이제 하는 패턴은 리딩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리딩을 하고 문제풀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리딩을 하고 문제풀이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냥 클래식한 순서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vocabulary를 먼저 하고 리딩을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딱 그 책 표지가 있잖아요. 책 표지를 보고 아하, 뭐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를 리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이제 저희가 진짜 리딩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어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이런 다독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을 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다독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단어를 조금 외우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이제 좀 퀘스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잡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vocabulary를 먼저 한번 보고요. 보고 그 다음에 리딩을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vocabulary 조금 보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리딩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내용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comprehension 퀴즈가 들어가게 되고요. sentence unscramble이 들어가게 되고요. listen and repeat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일까요? listen and repeat 같은 경우에는
네,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들은 몰라요. 그냥 녹음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만의 LMS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애들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플레이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진짜 했는지 아니면 웅얼웅얼하고 그냥 지나갔는지 체크가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센텐스 언스크램블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조금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센텐스들이 조금 코어 센텐스인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표현법이나 내용이나 이런 점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당연히 해놨겠죠. 그래서 이 센텐스들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자, 북 리포트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센텐스를 가지고 한번 써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췄어요. 애들이 근데요. 이걸 한번 뚝뚝뚝 하면 이게 클릭하는 게 이게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야 7번, 6번 정도거든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하다 보면 되니까 애들이 이게 정확하게 뭐 이런 순서 뭐 대충 이렇게 하죠. 머리를 조금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한번 하고 우리 노트에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은 이제 좀 집중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노트 이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어 센텐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살짝 입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북 리포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는 북 리포트는 이제 3, 4년 전에 클래스박스 안에 그 네이버 카페 안에 올라온 있어요. 자료들이. 그리고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저는 그거를 다운을 받아놓고 그거를 살짝 활용을 조금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요즘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귀찮아요. 그래서 로우 레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북 리포트의 특징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등장인물이 누구였고 그리고 무슨 스토리였고 그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북 리포트를 해야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들이 다 한번 읽고 왔어. 읽고 와가지고 그래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얘기를 저는 해요. 하면 애들이 뭐 무슨 내용이었어요? 얼추 맞아요. 왜? 그림만 봐도 알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볼까? 하면 그때부터 동공이 흔들립니다. 자, 무슨 영어로 또 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면 책을 다시 한번 보고 너가 할 이야기를 2-3문장 정도로 얘기만 해줘.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기 자리 가가지고 또 보면서 막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지? 머리를 막 굴려요. 그러면서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표현법들을 기가 막히게 뽑아옵니다. 기가 막히게 뽑아오고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를 하면 좋아. 근데 한번 메모라이즈 해볼까? 뭐 이때 되면 선생님 막 이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썼기 때문에 좀 더 잘 외워지긴 해요. 근데 너무 길게 쓰면 좀 길게 쓰지 않게 수정은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주고 좀 짧은 걸로 해서 이 책은 무슨 내용이야? 라고 영어로 물어봤을 때 영어로 1-2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팁. 자, 이거를 외워서 엄마 앞에서 얘기하고 엄마의 사인 받기. 애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꾸지? 근데 자기가 잘해요.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쭈뼛쭈뼛 가가지고 엄마 앞에서 해요.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면 서로가 즐거운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그렇게 활용을 저는 조금 하는 편이고요. 이제 보통 북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도 해요. 엄마,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캐릭터는 누구이고요.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어서 영어로 한번 쭉 읽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이런 책을 읽었구나 라고 이제 아시는 것도 있고 아이들도 그걸 굉장히 이제 즐거워합니다. 네. 마지못해 즐거워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자기에 대한 머릿속에 뭐가 정리가 돼요? 스토리에 대한 구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리딩 같은 경우는 뭐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그게 머릿속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이게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쓰거나 입 밖으로 나오는 분명한 아웃풋이 있어야 이게 정말 살아있는 다동 리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생각의 확장입니다. 자, 여기는 저만의 팁인데요. 한 페이지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게 숙제예요. 다시 이 다음 스토리가 끝났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개구리가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막 이렇게. 좋았어. 그걸 한번 써오는 거야. 대충 그림도 그려도 돼.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리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졸라맨으로 근데 대충 그려가지고 오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애들이. 갑자기 죽어요. 아니면 갑자기 공룡이 나타나요. 네, 뭔가 나타나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됐대요. 여학생들은 조금 좀 마일드한 스토리를 가지고 온다면 남학생들은 갑자기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등장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네, 뭐 어디서 불 날라오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는 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다독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만 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북 리포트를 할 때 한 장씩 프린트해서 주지 마세요. 그냥 제본을 하세요. 한 권을 보통 한 30장 정도면은 양쪽으로 하면은 60번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템플릿이 올라와 있으니까 적절한 템플릿 2-3개 정도, 4개 정도로 저는 2개를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 연습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엔 자기 북 리포트 제본 링이 딱 한 권이 생겨요.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제출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고 이제 돌려주면은 아이들이 이거는 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쓴 거라서요. 거기에 중간중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After story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그냥 블랭크 페이지 정도만 같이 껴 놓으신다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자주 하지 말고 가끔씩 이벤트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트라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주도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저희는 너무 짧으면 아이들이 이걸 공부를 한 걸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엑스트라 워크를 조금 더 줄 수도 있어요. 리딩 책과 조금 연결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필사를 저는 조금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알아요. 표현법들이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단어들이나 표현법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사를 쓰는 것도 좋은데 자, 책 한 권 필사를 쓰라 그러면 애들 쓰러집니다. 그렇죠. 저학년 아이들은 일단 쓰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힘들어하고요. 고학년 애들은 글밥이 많아서 힘들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가 좋아하는 페이지를 2페이지를 고르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필사로 적는 거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죠. 그러면 그 정도는 노트에다 써오는 걸로. 그런데 아까 제가 제본 안에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summary speaking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문장을 메모라이즈 시키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다독을 하는 그 반 중에 이 2문장을 외워서 쓰는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볼 때 2문장도 외워서 쓰게끔 하는 반도 있어요. 이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하고 좀 재밌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2문장을 외워와 그랬더니 그냥 쓱 외워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맨 밑에다가 그 자기만의 2문장을 외워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 보너스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주일에 몇 권 정도가 적절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는 2권에서 4권 정도가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2권에서 4권,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뭐 월, 수, 금 뭐 이런 식으로 있거나 화, 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주중에는 한 권씩만 조금 내주고요. 애들이 다른 숙제도 많으니까 주말에는 한 2권 정도에서 한 3권 정도로 저는 보통 절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뭐 조금 월요일 쉰다, 금요일 쉰다, 목요일 쉰다 이러면 한 권 정도 더 애접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좀 스테디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죠. 만약 한 권을 더 엑스트라로 읽고 온다. 근데 이제 뭐 숙제나 뭐 이런 거 말고 딱 리딩 오션스 안에 그 컨텐츠만 완료를 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엑스트라 보너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포인트를 모아서 저희 뭐 마켓 데이하고 무언가를 하잖아요. 이때 애들이 거의 그 날이 다가올 때쯤 되잖아요. 미친 듯이 해옵니다. 네, 2권, 3권 막 더 해갖고 와요. 자기 막 분하대요. 2권밖에 못했대요. 숙제 2권은 끝났는데 2권을 더 못했대요. 자기 10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실례로 주말에 어디 놀러로 가는데 애가 계속 태블릿을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한 친구를 막 7권 해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쯤 되면 저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너 무슨 내용이야? 했더니 막 퀴즈나 이런 게 다 100점이에요. 뭐예요? 그 아이한테는 일단 포인트를 얻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기는 했지만 이걸 읽게 되면서 쌤 이건 무슨 내용이요? 저건 무슨 내용이고 주주주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니까 네 뭐 그 정도는 귀엽게 봐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숙제 베이스 다동 리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네, 보통 이제 리딩을 하라고 하고요. 이제 순서를 정해줘요. 저희는 그 아까 제본으로 말씀드린 북 리포트는 그대로 나가요. 북 리포트 나고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노트 한 권을 이 리딩 모션스 용으로 하나 만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다가 디렉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아이들에게 불러주셔서 적게 하셔가지고 자 1번 리딩 모션스에 들어간다. 2번 단어부터 한번 본다. 3번 리딩을 본다.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해주면 애들이 이 디렉션대로 하게끔 하면 2번 하면 애들 그냥 해요. 그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북 리포트 그대로 해가지고 오면 되고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워크시트가 있어요. 이제 모든 책에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뭐 90% 이상의 책들에게 지금 워크시트가 있거든요. 보통 한 3페이지 정도에 되는 걸로 있는데 저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워크시트가 있는 게 좀 많이 유용해요. 그죠? 정말 이해를 했는지. 그죠? 고학년 같은 경우도 정말 이해를 했는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의 체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미리 뽑아두셔도 좋아요. 제가 아까 아이들이 편식을 할 수 있게끔 두셔도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애들이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편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어떤 브랜드 분야로 있거든요. 그러면 브랜드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를 시작을 했으면 그 브랜드에서 그 리스트, 레벨, 2, 3 여기 안에서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한 번 봤다가 저기 뒤에 가가지고 뭘 하나 보고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약간의 나 이 정도 해. 약간 이런 네. 좀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선생님 저 앞에 거 봤고 맨 끝에 거 한번 봤어요. 왠지 자기가 레벨 굉장히 높은 걸 본 것처럼. 하지만 다 똑같은 레벨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좀 방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레포트 안에는 다 나와요. 그게.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 한 페이지에서 2권 읽었으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2권 정도. 눈에 보이는 건 4-5권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편식을 오케이 한다. 내지는 어느 브랜드 관에서 그 브랜드 간에 가면 이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식을 한다. 그것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월드 시트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뒤에 있나? 아니네요. 자, 여기 이제 월드 하고요. 그 영영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ample sentence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애들에게 조금 어려워요. 그죠? 특히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단어하고 example sentence를 한 번씩 옆에다가 적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한 번씩 하는데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할 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 정도야 1분도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쓰기 귀찮아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절충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밑에 화면에 잠깐 보시면 저희 이제 리딩 오션스 들어가서 한번 볼 건데요. 거기서 보시면 요 정도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왼쪽에 아이들이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리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word flash가 있고 그 다음에 word match 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퀴즈가 있고 밑에 unscramble, listen and repeat
이 기능들이 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저 챌린지 레벨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되면은 이 메뉴가 조금 좁긴 두세 개 정도만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제 팁을 또 알려드려야죠. 자, 리워드 앤 컨테스트를 합니다. 자, 저희는 숙제 베이스로 이제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계속 해오고 이거를 해오는 건 아는데 아이들이 정말 지루해하는 달들이 있어요. 아시죠? 1년에 3번 정도. 설날이 껴있는 2월 내지는 1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 있는 8월 그리고 12월이나 11월 정도 이렇게 세 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많이 루즈해져 있어요. 이때 저희는 한 달 동안 다도 컨테스트를 합니다. 자, 저희가 리포트가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포인트대로 이렇게 1등부터 3등까지를 저렇게 리워드를 줘요. 저는 이제 여기 지금 클래스박스 안에서 제공되는 그 있어요. 포맷이 있는데 그거를 한참 쓰다가 이제 애들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가지고 포맷을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등 같은 경우는 선물을 당연히 주죠. 그리고 이 컨테스트를 시작을 이미 할 때 말을 하고 애들에게 어나운스를 하죠. 하고 상품을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는 커야 됩니다. 네, 알맹이는 조금 작아도 네, 박스는 커서 포장을 잘해서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 딱딱딱 진열을 해둡니다. 어때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이제 숙제로 해와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항상 선생님 저 몇 등이에요, 몇 등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게 막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애들끼리 나 몇 권 읽었는데 나 몇 권 읽었는데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네, 일단 선물을 미리 포장을 해서 놔두시고 다도 컨테스트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존은 이거예요. 이제 퀴즈 90점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는데 보통 이제 별이 3개 이상은 무조건 되어야 그쵸? 저희가 별 3개가 뜨잖아요. 별 3개가 있는 걸 무조건 되어야 그것만 카운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있는다고 별 하나만 띡띡띡띡 있으면 이거는 카운트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리포트에 뜨거든요. 그게 점수로 떠요. 그래서 제가 90점 이상이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자, 리딩 오션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LMS,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제 LMS라고 이제 컨트롤 패널이에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클래스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은 리딩 오션스를 빅박스 앱을 다운을 받거나 PC 버전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클래스박스, 저희는 클래스박스 안에 들어가서 온라인 학습 관리로 들어가셔서 학생 관리, 교사 관리, 이 관리들이 쭉쭉쭉쭉 거기에 다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학습 자료 해가지고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운받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을 받았더니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찾았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책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레벨 1부터 쭉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뽑아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학생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저희가 직접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애들한테 미리 만들어 놔와 그 막 이러면 까먹어요. 비번을. 피곤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희는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희의 학원 아이디만의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뒤에 숫자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고 이제 빅박스 비밀번호는 다 똑같이 동의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 아이들 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브 교사를 등록을 가능해요. 그러면 서브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넣어두시면 되고요. 클래스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패널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들어가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제 반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죠. 클래스 추가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선생님이 누군지 이렇게 결정 이제 해가지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반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저희는 소수정예 학원이다 보니까.
많은 편은 아닌데 보통 제 아이디로 다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반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반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면 뭐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숙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편식을 충분히 하렴 이라는 네, 그런 포커스를 간다면 숙제를 굳이 내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실 때, 자, 몇 반에 누구 이거를 언제까지 읽어가지고 오는 것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좀 좋은 기능이 뭐냐면 아이들이 빅박스를 딱 들어갔을 때 밑에 떠요, 숙제가.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아, 숙제 이거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기능에서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근데 저희가 이제 숙제를 보통 따로 내주잖아요. 이제 써서 내주잖아요. 뭐 리딩 오션스 2권 읽어오기, 리포트 쓰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교재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냥 되게 저는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냥 글만 있으면은 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이랑 같이 표지랑 같이 있었다 보니까 바로바로 클릭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네, 숙제를 내줄 때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자, 학습 리포트입니다. 자, 학습 리포트고요. 자, 왼쪽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검색을 쭉 하면은 아이들이 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좀 화면에 좀 많이 작게 나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아요. 저 보라색을 클릭을 하면 아이들이 녹음을 한 게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죠. 들립니다. 네, 들려서 그거를 같이 들으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average score 하고 이렇게 뜨죠. 네, 근데 지금 안 한 것도 있어요. 안 한 건 0.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컨테스트 할 때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리딩 오션스 학습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검색을 딱 하면요. 바로 이제 답 나와 있는 네, 그 워크시트의 답이에요. 워크시트의 답이고 이거를 다운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저거 클릭하면 학습 자료를 클릭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월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PDF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출력을 해요. 그럼 밑에 빈 공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돼요? 너무 편리하죠.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재 리스트가 엑셀 파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한번 조금 보는 편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카페에 가시면 있어요. 네. 자, 리딩 오션스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PC 버전으로 이제 미리 이렇게 깔아놨고요. 저는 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리딩 오션스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또 제가 단계별 학습도 있기는 한데 브랜드별 학습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편식을 하는 아이들에게 바로 이 브랜드관을 학습으로 들어가서 편식을 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클래식한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다시 리딩 오션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nursery rhyme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학습에서 맨 왼쪽에 레벨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레벨 테스트를 하면은 맨 처음은 북 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가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다행히 만점이 나왔습니다. 휴. 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게 하고요. 보통 이거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빨리 해서 저희 애들이 좀 빨리 해서 그럴까요? 네,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레벨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근데 그 레벨에 만약에 이제 됐는데, 근데 보통 애들은 이제 테스트라 그러면 막 약간 막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너 너무 쉬운 책을 읽을 수도 있어, 너 너무 어려운 책을 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정확하게 하자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애들이 그러면 그 정확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좀 집중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이제 너는 레벨 어느 정도야? 라고 떠요. 그게 뜨고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봐도 돼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관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걸 좀 보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컴퍼스 Children's Classic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그 바람하고 햇님하고 저 지나가는 남자의 외투를 벗는 게임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벨 1이에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왼쪽에 리딩이 있고요. word flash, word match, quiz, unscramble. 하나가 없어요. 뭐가 빠졌죠? listen and repeat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이 레벨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레벨들 같은 경우는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north wind blows. The sun shines. 지금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움직이네. 그죠? 움직여요. 네, 이제 레벨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번 쓱 보는 거죠. 쓱 보고, 자, 이제 나와서 이제 word flash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blow, 하고 화살표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림을 클릭을 하면은 이 blow의 뜻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bright, 그래서 나와 있고, 이제 주로 수업을 하실 때는요, 따라라고 해야 아이들이 이제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아이들이 이 단어를 좀 더 인지하는데, 네,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ords, 플래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words match입니다. 이거 애들 환장하고 좋아하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네,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써요? 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버리면은 이제 별이 하나나 두 개밖에 뜨지 않아요. 자, 태블릿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장착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별 3개 나올 때까지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애들이 어떻게 돼요? 단어 습득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걸 한 번씩 들으면서 그 다음 것들을 막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월드 매치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다른 책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리더스 같은 경우를 이제 레벨 4 정도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저희가 바타 치고, 네, 이제 word flash, word match도 됐고요. 이제 퀴즈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Uncle Stan's was very different from Simon's house.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네, 중심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중심 내용 중에 하나고 제가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Flags 틀렸어요. flew from high. 네, Simon 너무 went 그냥 with 클릭했나 Uncle 봐요. Stan 네, and put 이렇게 his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7문제, in a 8문제까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게 있어요. 보시고 이제 unscramb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아이들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얘를
나와 있던 단어를 클릭을 하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막 클릭하라고 하지 말고 수정 잘해서 잘 풀어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isten and repeat 여기 이게 저는 좀 많이 좋아요. 네. 그래서 Simon went with Uncle Stan and put his suitcase in a bedroom. 이거 센텐스 보니까 딱 뭐예요? 아까 그렇죠. unscramble에 나왔던 그 센텐스예요. 키 센텐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듣고 따라하는 record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애들이 정말 해야 돼요. 저희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책들도 많고 이렇게 재미있게 자기네들이 편식하면서 보시면 되고, 자, 정말 많은데요. 정말 다양하게. 지금 딱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아트 클래식, 이거 지금 들어왔나요? 들어왔네. 아까 업데이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그 사이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아트 클래식 한번 저희 보도록 할까요? The wolf and the 제가 조금 돌려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 big bad wolf. So don't 자, 아트 클래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명화 느낌 나게끔 그 그림 일러스트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한국어 배울 때도 이런 책들을 읽히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데요? 이거 아이들한테 필수로 읽혀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short sentence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풀어봤을 때는 끝까지 풀어봐서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마다 낮은 레벨 아이들 경우는 좀 짧게 끝나게 되겠죠. 자, 이제 렉상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 표를 조금 더 좀 잘 만들어진 게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제 레벨 테스트, 네, 제 레벨 테스트 결과예요. 다행히. 네.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렉사일이 500에서 650 같이 있고 리딩 오션스 레벨은 33에서 38입니다. 그리고 빅박스 스테이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만 알면 되고요. 자, 리딩 오션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리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ord flash, word match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쭉쭉쭉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listen and repeat 같은 경우에는 중요 문장 듣고 따라 말하기. 그렇죠. 저희가 LM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책을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화도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만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저희 애들이 만화 영어책을 읽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와서 선생님 저 이거 샀어요. 그러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죠. 물론 여기에서 애들아 만화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레벨이 안 되는데도 읽습니다. 만화라서 어떻게든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파닉스 부분이에요. 아까 파닉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파닉스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저희가 리딩 교재가 파닉스 교재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거하고 플러스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저는 이제 파닉스를 할 때는 빅박스 앱을 무조건 깔라고 해요. 각각 교재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클래스 부스터가 있죠. 그걸 무조건 깔으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왕관을 만들어 온다는 거. 이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별들이 다 3개가 아까 그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뭐 word flash나 unscrambled나 퀴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채우면은 그 클래스 부스터 같은 경우는 왕관이 생겨요. 그래서 왕관을 생겨오는 거에 저는 숙제를 내도 왕관 만들어 오기가 숙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이제 리딩 책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좋고 이렇게 애니메이트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나 이제 이거 알아 라고 하는 어깨 으쓱으쓱 해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readers 이제 체계적인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어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왼쪽 좀 정리를 레벨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reading 맨 왼쪽이 reading oceans 레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ike sound 지수가 이제 쭉 해서 꽤 많이 이제 725 이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 이제 AR 많이 보잖아요. 네, AR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레벨 테스트를 보고 했는데 얘는 이게 맞는데 굳이 선생님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좀 보시고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레벨을 한번 해볼까? 라고 그냥 이렇게 옮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에겐 컨디션이 있죠.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돼.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전 레벨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네, 숙제도 그렇고 퀴즈도 그렇고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거죠. 예, 독후 이제 학습 활동하고 학습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 한번 하는 거를 찍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태블릿이 필수예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혹시나 안 가져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엑스트라 태블릿이 좀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태블릿으로도 이제 활용을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 리포트예요. 북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lower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죠? 글씨 많이 안 쓰게끔. 네. 글씨 많이 안 쓰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서 딱 저 정도 개가 있는 저 정도 레벨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그 뒤로는 어떻게 이제 좀 조금 내용을 컨테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들었던 센텐스 3개 적는 게 있어요. 또 템플릿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앞뒤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써가지고 오는 거 단어 한 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예문 늘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 것들을 한번 이제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Reading Oceans Activity. 이거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수업 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 팁을 좀 담아봤어요. 이거는 비단 이제 저희 Reading Oceans 이제 다독에 이제 해당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리딩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게임인데 사실 이제 이게 좀 리딩 오션스에 좀 더 핏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레벨 보통 한 반의 아이들이 비슷하게 레벨이 나와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는 PC 버전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해요? 한 책을 딱 클릭을 해가지고 애들 안 보이게 해서 이제 한 페이지 랜덤하게 그냥 중간에 아무 쪽이나 그 한 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 차이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는 읽었던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안 읽었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읽었던 아이들 나 저거 아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혹은 진도를 좀 같이 쭉 빼고 편식 없이 우리는 다 같이 진도를 같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개인별도 좋고요. 팀별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팀별 같은 경우는 팀별로 나눠요. 팀별로 나눠서 서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팀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나 이거 알겠어 그러면은 힌트 2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힌트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정도도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게임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아까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그 다음에 after story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건데요. 북 리포트를 굳이 막 저희가 템플릿 안에 썼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바로 이게 뭐냐면 Mapping the Storybook이라는 어떤 이제 그 피처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뭐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권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뭐냐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진짜 매핑을 하나 해가지고 오는 거죠.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만약에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그리겠죠. 옆에 나무들이 있고 어디를 놀러 갔고 어디에 가선 또 개구리가 있고 왕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그냥 글을 안 쓰게 최소한의 글만 쓰고 그 스토리텔링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북 리포트 대신에 이런 거 하나, 자신이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들스쿨에서 했었던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까지 안에 다 적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적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글들도 다 적어오는 거죠. 저는 항상 자유롭게 프레임을 정해놓지 않고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좀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하나의 더 힌트를 드리자면 그림 그리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냥 글씨를 쓰고요. 글씨를 색칠만 해와도 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와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뼈다귀만 있는 아이들만 등장을 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사실 이제 그림도 좀 잘 그리는 편이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퀄리티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시진 않아도 되시고요. 그 정도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즐겁게 이 액티비티를 하는 거 이게 좀 키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이들도 다독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스케치북이나 이런 거 하나를 크게 놓고 뭐 사절지나 조금 큰 거를 같이 놓고 같이 그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도 괜찮은 거죠. 저희가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영어로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영어 선생님들에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저희 이제 오늘 강의 자료하고 또 이제 더 만약에 요구하시는 영어 자료들 그렇죠. 여기 리딩 오션스에 해당되는 이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플랫폼이 있죠. 클래스박스 거기 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지금 이 세미나 진행하는 동안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강의 자료 위에서 굉장히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냥 뭐 없습니다. 뭐 다른 비교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어요. 너무 독보적이죠. 네,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클래스박스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재경이었습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When we 보도록 move 하겠습니다. through